박상원이 테니스를 치다가 오른쪽 팔을 다쳐 이일화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신을 다시 우리 집에 들여 마리를 돌보게 하니 내가 바보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라도 마리와 함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마리가 많이 회복되었으니 저는 떠나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일화에게 박상원은 말합니다. 그냥 있어요. 당신은 이대로 나갈 수 없어요. 박상원은 강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취소했으며 이일화가 미워도 그녀 없이는 안 될 것 같다며 평생 곁에서 미움받으며 살라고 말합니다. 박상원이 이일화를 사랑하니 이혼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둘은 이혼하지 않을 것 같군요. 공필승이 박상원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네요. 한편 임수양은 고윤에게 돈을 빨리 갚으려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들어합니다. 드라마 여주인공이 된 임수양은 계약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고필승은 지금 바로 지급해요.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임수양은 본부장에게 출연료 50%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돈이 차화연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들어온 돈은 공 대표에게 갚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돈도 공 대표에게 갚겠다고 전해주세요. 임수양은 공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돈을 먼저 갚고 기억이 돌아오면 다시 만나겠다고 합니다. 차화연은 공 대표가 널 얼마나 생각하면 나한테 우억을 바로 주겠어 라고 말하며 제주도는 못 갈 것 같다고 전합니다. 공진단을 만나 일을 하며 집중하고 싶다고 하자 공진단은 흥분하며 내 마음을 이렇게 짓밟다니 5억이 큰돈이다. 라고 생색을 냅니다. 이에 임수양은 마음이 불편해 백 대표가 2억을 먼저 보냈다고 전하고 공진단은 놀라며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누나한테 또 이럴 수 있어? 엄마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아. 지현우가 자신을 구하는 모습을 보며 기억을 되찾는 임수양. 지영이가 필승이 오해할까 걱정했지만 거짓말 없이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우지영이가 완전 세련된 배우로 변신했습니다. 얼른 도라로 기억이 돌아와서 필승과 함께 행복한 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필승의 눈빛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지영이가 헤어스타일을 바꾼 후 기억을 되찾고 백미자와 공진단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되어 공진단을 떠나 필승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필승이 김지영이 아닌 박도라로 기억이 돌아와 고필승과 김지영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공진단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진단과 백미자가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임수양의 단발머리가 정말 예쁩니다. 고필승 김지영 스타일에 반했습니다. 김지영이 뭔가를 눈치챈 것 같지만 그냥 숨길 것 같습니다. 필승은 나중에야 알게 될 듯하네요. 왜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는데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미녀와 순정남 38회도 어떻게 드라마가 전개되어 갈지 궁금하네요. 갈수록 더 재미있습니다. 함께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 다음 편을 기대합시다. 필승은 퇴근하지 않고 지영을 기다린 후 그녀가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과거 함께했던 장소들로 가보자고 제안합니다. 포장마차에서 곰장어와 오돌뼈를 먹었던 기억을 떠올리려 하지만 지영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곰장어와 오돌뼈에 설레었냐는 질문에 당황합니다. 필승은 그녀에게 기억이 돌아오면 술 한 잔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지영은 기억이 맞다면 2잔을 사겠다고 답합니다. 이어서 필승은 두더지 잡기와 인형 뽑기를 하자고 제안하며 과거 인형 뽑기 기계 하나를 사겠다고 했던 대화를 상기시킵니다. 필승은 인형을 뽑아 지영에게 선물로 주며 그녀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지영은 기억을 찾지 못한 채 선물만 받는다고 말합니다. 한편 서울레이디 팀장 역할을 맡은 배우가 짧은 출연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연기 내공을 입증합니다. 필리핀으로 떠나기로 했던 상구는 다시 나타나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지명에게는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떠오릅니다. 지영은 그 기억들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날 필승은 지영에게 자신이 조연출이었고 과거 톱배우였던 박도라와 자주 찾던 포장마차로
그녀를 데려가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필승은 김지영에게 박도라가 술에 취해 자신의 등에 바보라고 적었던 기억이 있는지 물으며 사실이라면 술 2잔을 사겠다는 내기를 제안합니다. 지영은 믿지 못하지만 내기에 응합니다. 공진단은 필승과 지영의 관계를 의심하며 인형을 짓밟고 이에 분노한 필승은 공진단의 멱살을 잡으며 갈등이 고조됩니다. 지영은 과거 자신이 죽던 날 필승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제는 그를 미워하지 않으며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지영은 필승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제안하며 공진단과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의 진심을 알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진택은 수연을 용서하며 필승을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진단은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를 집으로 초대하지만 더 잘하겠다며 진단은 그녀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필승은 지영에게 과거의 일을 사과하며 그날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이에 지영은 필승에게 자신이 박도라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냐고 따지며 이제는 그에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필승은 이를 받아들이며 그녀를 배우로서 응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미녀와 순정남 38회 줄거리에서 지영은 연기 중 과거 공진단에게 위협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필승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자살 시도를 기억해내고 울음을 터뜨리지만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소나기 속에서 지영은 필승이 건넨 우산을 거절하고 떠나갑니다. 이후 지영은 88군발이 진단의 달콤한 말들만 떠올리며 그가 진심이었다고 믿고 그에게 저녁 초대를 합니다. 이 상황에 진단은 혼란스러워하지만 결국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구는 돈봉투를 받은 후 필리핀으로 가지 않고 진단이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하려 합니다. 애교가 이를 부인하지만 결국 상구는 진단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상구는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떠나지만 아들 진단을 숨어서 지켜봅니다. 과거 박도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이 그녀를 거부했던 것을 사과하는 필승은 여전히 지영의 불신을 받고 그녀가 좋은 배우가 되기를 바라며 드라마에 지장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지영은 과거 알몸 화보를 찍지 말라는 필승의 말을 기억하며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필승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도라는 그를 외면하고 홀로 눈물을 흘립니다.